안녕하세요. 통통 토크쇼 12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코로나19로 많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날씨까지 이렇게 돼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리가 다치고 이제 4주가 넘었는데, 근데도 아직까지 살이 안 찌고 있는 안 통통한 남자 조정상입니다. 최근 신임 서산시 족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공기성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녹화로 오셨다가 덜컥 섭외가 되셨어요. 서산포스트 가재곤 대표님하고 절친이라고 하시던데. 그렇게 보였나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절친이란 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막친 정도? 막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막친이 뭐예요? 밥 사주고 잘해줄 때는 막무가내로 친해지다가 네. 밥 안 사주고 잘 안 해주면 막 안 친해지는. 그게 막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게 막친이시구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 촬영 현장에는 여기 칸막이도 설치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통통 토크쇼는 마스크를 보통 착용 안 하고 하는데, 굳이 오셔서, 공기성 회장님 오셔가지고,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고 하는데, 꼭, 코로나19 조심들 합시다. 네. 아무튼, 오늘 공기성 회장님과, 되게 좀, 곤란스러운 주제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서산 족구, 나아가 한국 족구에 나아갈 바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마스크 때문에 불만이시라면 지금이라도 벗으실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되게 꽁한 구석이 있으시네요. 네,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 팬데믹, 한국 족구, 그런 대화 나누실 수 있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족구협회장 당선되셨어요. 불법 선거는 없으셨어요? 누구 밥 얻어먹었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리던데. 그게 어디서 들리던 거예요? 원래 회장님 주변에 소문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예. 오히려 밥값이 없어서 도망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예. 선출 당시에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농사에 전념하다 보니까 네. 마음의 수양으로 해서 농사에 전념하다 보니까 네. 밖에 나가지도 못했고, 그때 절차를 거치던 이사회나 이런 거에도 불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좀 자유롭게 좀 하게끔. 네. 근데 이렇게 밥을 얻어먹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분이 참 저는 존경스러운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게 나중에 결과를 우리 장현선 사무국장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통보를 해주셨는데, 만장일치, 그러니까 지금 그 대의원분들이 각 클럽의 회장님들이 대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대의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선출해 주시는 건데, 투표해 주시고. 근데 그분 중에 만장일치가 나올 뻔했는데 한 분이 반대도 아니고 기권을 기권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중간에 딱 찍으신 거죠.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근데 나중에 생각해, 처음에는 기분이 좀 100% 갈 수 있는데 100%가 안 됐구나라는 기분이 좀 언짢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독재국가도 아니고 만장일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무효표를 던지는 바람에 만장일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얻어먹은 게 아니고 사준 적도 없고 얻어먹은 적도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되는 질문인데 굳이 이렇게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그렇게 만장일치가 안 나온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부분은 전형적인 제 눈에 물대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좋게 생각하는 건 정신건강에 유리해 좋은 일이죠. 네. 근데 이 취임식은 그러면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임기는? 임기는 4년이고요. 그 4년 후에 또 제
재신임 돼서 만약 제가 출마를 하게 되면 재신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취임식을 사실은 그 12월 중에 계획을 잡았었어요. 잡았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시국도 그렇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하는 건 적절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밀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3월 중이든 좀 늦어져도 상관없으니까 3월 중이든 6월 중이든 좀 현 시국이 안정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돌아왔을 때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뭐 4년 후에 연임할 길도 있다라는 말씀을 예민한 부분이니까 물어보지 마시고요. 장기 집권을 벌써 이게 획책하시는 건가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족구협회에서 매년 그 족구 대회를 이렇게 그 주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이게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죠, 정확하게? 그 생활체육의 그 시스템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1부 리그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대표급 선수급이 그 1부 리그에 편입되는 거고요. 2부 리그는 그 족구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선수급에 올라가기 전 단계 그 정도의 저기 급수들이 2부 리그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3부 리그인데 그 3부 리그가 그 생활족구 전형적인 줄족이라고 하죠. 예, 줄족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3부 리그에 편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그 족구 하시는 분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점심시간에 족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3부 리그에 돼 있고요. 그 3부 리그에 이번에 좀 그 정정당당 팀을 이렇게 가입시켜 주신다고 그래서.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결성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가입해 주시고요. 그 생활족구가 필요한 부분이 그 줄족 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서산의 족구가 맥이 끊겼었거든요. 그 맥이 끊긴 게 뭐냐면 한동안은 서산의 족구 명가였습니다. 그 서산 파워텍이라는 어떤 특정 기업이 전국적인 뭐 강만기 선수라든지 오병관 선수라든지 전국에서 이름 내놓으라는 선수들이 이게 배양되다 보니까 그 도대나 충남 뭐 도민체전이나 족구는 걱정을 안 했어요. 이미 금메달을 물고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그 명가였다가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층이 깨지고 선수층이 그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좀 족구 명가에서 예선 탈락까지 할 정도로 한때 침체를 겪다가 올해 체질 개선과 변혁을 통해서 그 선수층을 좀 바꿔봤는데 그 싹트렸어요. 도민체전, 도지사기,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아니 회장 취임된 이후에 아니면 취임하기 전에? 제가 안타깝게도 수석 부회장을 지금 오랫동안 활동해 왔는데 그 수석 부회장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앞으로 떨어질만 있지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족구가 생활이 굉장히 필요한 게 그 조그만 회사라든지 친목회라든지 야외를 가도 협소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족구기 때문에 그 회사 같은 데서 점심시간 끝나면은 이렇게 그 족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족구 협회를 통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좀 그걸 못 걸어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그 공약에도 걸었습니다만 협회장 출마 당시에 그 공약에도 걸은 부분인데 그 생활족구 하시는 분들을 좀 끌어내서 3부 리그를 활성화하자. 그 3부가 활성화되면 그분들 중에 특출난 분이 또 2부를 갈 수 있고 또 2부에서 또 하시다가 또 1부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좀 연계성을 갖고 발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변 확대가 자꾸 안 되고 있는 이유가 3부 리그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약 그 앞으로 진행할 방향은 3부 리그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회장 당선된 이후로 어떤 방향으로 그런 질문에 답변해 주실 거를 미리 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그래요? 근데 되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질족 무슨 족발집 이름 같긴 한데 질족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족이라서 개족도 질족하면 되는 거죠? 3부 리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당에서도
그 지금 운영위원회에 거쳐서 족구단을 좀 창단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하기는 쉽지 않은 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볼링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볼링 동호회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볼링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족구는 뭐 돈 들어갈 일이 없고 하니까 되게 족구 같은 이렇게 돈 안 들어가는 운동들 되게 좋은 것 같긴 하고 그렇습니다. 돈 안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부심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일단은 솔직히 말하자면 금전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지만 그 궁극적인 저 생각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족구는 종주국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어딘가요? 세팍타크로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족구하고는 또 별개고요. 네. 족구는 우리 한국입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족구가 그동안은 한국이 종주국인데 사실은 군부대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지금 있어요. 군부대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해군 공군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족구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족구 전용 구가 아닌 축구공 갖고 했겠죠. 그렇죠. 축구 갖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발전해서 지금 유럽까지 진출했습니다. 족구가. 아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유럽에 리그가 생겼고요. 그 유럽 리그에서 우리가 초청받아서 또 가서 게임도 띄워주고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리그가 생길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어요. 곧 이게 족구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종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하긴 세팍타크로랑은 좀 달라요. 세팍타크로는 공도 좀 작고 막 그렇게 하는데 족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예전에 해군 출신인데 군 생활할 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타던 배는 배가 좀 큰 배여서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배였었거든요. 그럼 보면은 비행갑판이라고 하는데, 비행갑판에서 이렇게 족구장을 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족구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그래서 공이 빠질까봐 공을 이렇게 묶어놓고 막 차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족구 얘기 나오니까 제가 할 말이 무지 많네요. 지금도 사실은 이 회사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생활족구 진료 가시는 분들이 어디 회사에서 야외를 가든, 그렇죠. 그리고 회사 점심 먹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족구고, 또 그리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족구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족구. 근데 이분들을 끌어내서 이분들이 좀 체계적인 줄족을 하실 때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다 보니까 룰도 모르시고, 아까 스파크 말씀하셨잖아요. 세팍타크. 예, 죄송합니다. 그분들하고 지금 이게 차이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땅에 닿으면 안 닿아요. 노바운드. 그렇죠. 노바운드. 좀 유식한 말로 노바운드. 노바운드. 저기 족구는 바운드입니다. 예,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은 유식이 철철 흘러 넘치는 권기성 족구협회 회장님과 토크를 나누고 계십니다. 네. 회장님이 아까 보시는데, 예전에는 파워텍에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수 몇 분이 이렇게 계시다가 족구 침체기에 왔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노쇠해져서 기량이 쇠퇴하신 건가요? 맥이 끊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시고. 예. 파워텍에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족구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일조를 많이 하시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파워텍 족구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족구였는데, 그때 발전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파워텍에서 인재들을 영입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족구 좀 하는 친구들을 기업에 취업을 시키면서 일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족구를 하게끔 해줬는데, 그때는 그래서 선수층이 계속 뒷받침이 된 거죠. 한 선수가 유명세를 하다가 좀 나이가 들고 조금 은퇴할 나이 되면 다음 선수가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맥을 이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게 끊겼습니다. 끊기다 보니까 선수층이 이제 두꺼워지지 못하고 얇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을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들은 계속 선수 생활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 나이도 이제 들어가시고 그 선수들이 나이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각 시군에서 서산시를 타파하자. 예. 서산시 족구를 이겨보자. 예. 해서 공을 들이고 거기는 또 거꾸로 간 거죠, 이제. 예. 영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는데 우리는 침체돼 그냥 그 상태로 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예탈까지 가고 아하. 금메달을 물고 가는 종목이 아닌 걱정을 해야 되는 종목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올해 들어서 또 이제 모든 대회를 석권하고 그런다는데 그 비결은 뭐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선수가 있다면 어느 동네 사는 누구신가요? 뭐 다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침체기에서 싹쓸이 그랜드 슬림을 달성할 정도로 올해 대회를 다 종합 우승으로 싹쓸이 했는데 그게 비결이 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그 개혁이라고 할까요? 그 선수층 고정 멤버가 아닌, 왜냐하면 고정 멤버들은 계속 게임을 뛰고 오랫동안 그 대표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 팀들한테 많이 읽히는 것 같고, 그렇죠. 또 그리고 후세를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우고 정체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그 지금 전임이시죠, 이희선 그 족구협회 회장님과 장현성 사무국장과 함께 셋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수석 회장이니까 저도 고민 많이 했고, 그래서 변혁을 해보자. 우리가 어차피 예선 탈락까지 할 정도 됐으니 그러면 새롭게 가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한번 연습도 시킬 겸 신인들을 좀 배출해서 올려 보내보자 라는 걸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좀 경륜 좀 쌓으라고 내보냈는데 오히려 그게 파란이 됐고요. 사실 잘도 했겠지만 그 상대 팀들이 그 상대 시군 타시군 그 선수들이 그걸 읽지 못한 것 같아요. 새로운 멤버들이 섞여서 나오니까 그게 아마 작용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부담 없이 뛴 게 그 비결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또 신임 회장이 됐는데 협회장이 됐는데 이게 계속 맥힐지 아니면 다시 주저앉을지, 이게 올라갈 일이 있을 때는 목표가 생기지만 그렇죠. 이게 목표까지 올라가고 나서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그래서 걱정이 좀 큰 부분입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수성이 원래 힘든 법인데 뭐 올라갈 곳이 없다면 올라갈 곳을 개척하는 것도 괜찮죠. 세계 무대를 목표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이게 전 서산시 족구협회장인데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대한족구협회 회장 수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이고, 민망합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족구를 좀 활성화시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3부 리그 등 이렇게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임기 중에 그걸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팀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의당 쪽에서 이렇게 팀을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정당당이라는 팀이 3부 리그에 정확하게 좀 적합한 이름이 아닌가, 부담이 없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이번에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만약 정당당 팀이 3부 리그로 해서 출전을 하게 되면 한번 붙여보고 싶은 팀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디? 민주당이요?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당을 떠나서 족구를 만약 정의당에서 정정당당 팀이 나오게 되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관계자분들이 또 만들어서 나오실 거고, 왜냐하면 부담이 없잖아요. 4인이면 되니까. 그러면 또 저쪽 국민의힘에서도 그렇죠. 그 좀 구성해서 나오실 부분이 아닌가. 이게 활성화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그리고 말씀이십니다. 정정당당 팀과 한번 붙여보고 싶은 팀이 말씀하신 그 쪽은 아니시고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즐족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3부 리그에 재작년인가 한번 나오셨다가 그 좀 파란을 일으킨 팀인데 파란 정도는 아니고 그분들이 계속 해보셨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지만 그 친목식으로 해오셨던 분들이라 팀워크가 좀 되거든요. 이름도 좀 해볼 만합니다. 같은 뉘에자. 뭔지. 갈팡질팡. 갈팡질팡. 이름 자체는 만만하네요. 그 생각보다는 갈팡질팡이 아닐 겁니다. 그런가요? 아니 정의당 족구팀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2부 리그로 나눠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질족팀과 개족팀으로. 미안합니다. 네. 개족 아까 한 번은 터졌는데 안 터지네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준비팀의 일원이었었는데 이제 제1회 서산 중고제 가무학 축제가 좀 성공적으로 마쳐졌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무관객 행사로 진행이 됐어요. 그게 되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서산시가 주최했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도 호수공원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좀 변화시키고 있는데, 요런 시기에 족구 연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뭐 춥기도 하고요. 다들 뭐 종목별로 다 그러겠지만 체육인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거의 못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또 사회적 분위기가 체육 시설 속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더라도 그게 좀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잘 못하고 있고요. 지금 서산이 족구장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실내구장이 없습니다. 지금 옆에 홍성, 당진시, 그리고 청양 정도만 가도 실내구장이 있고 해서 겨울에도 족구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게 좀 없었습니다. 없고 그래서 지금도 겨울철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코로나까지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내 구장이 없어서 어차피 겨울에는 조금 힘든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지금 못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깝네요. 실내 구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관계 부서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서 어떻게 좀 해결이 되면 각종 대회에서 잘 하고 있는데 좀 지원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족구인들의 소원이 성취가 됐습니다. 사실. 그런가요? 네, 지금 종합운동장 근처에 근교에서 지금 족구장을 건립 중에 있고요. 지금 현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족구를 좋아하세요. 족구란 종목을. 시장님 좋아만 하시는 거죠? 잘은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 대회를 유치를 잘 못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충남 도대회나 큰 대회를 유치를 못했어요. 이게 발전을 하려면 계속 그렇게 유치도 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설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서산의 족구장 현황을 보면 지금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그렇죠. 내에 족구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4코트인데 거기서 대회하고 그래서 대회를 항상 거기서 했습니다만 문제가 저희끼리는 그냥 참고 할 수가 있는데 타시군을 초청해서 하게 되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하긴 악취 문제나 이런 게 그게 또 날씨에 따라서는 악취가 확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타시군에서 보면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점심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돌아가셨을 때 봉화마을까지 걸으신 적 있었는데 그때 어떤 그때 막 언론 조명도 되게 많이 받으셨거든요. 어떤 심정이셨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서거 당시에 분향소를 광장에 꾸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전막을 지고 가서 5일분에 그냥 분향소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 마음이 오래 가더라고요.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마음이 오래 가는데 이듬해 한번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셨던 그분의 마음과 제 우울했던 마음이 결합되면서 그냥 한번 걸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걸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민망하기도 한데 그게 올해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이제 현수막이 이제 권순실을 아시나요라는 현수막이 막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 권순실이 권기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말씀 꺼내기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겠어요? 그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부분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사실은 그 현수막이 걸렸을 때 주변에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네 얘기 아니냐. 근데 저는 사실은 진짜 여기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쪽하고는 저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활하려고 했고 그쪽하고 관계없이 오히려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인데 그런 현수막으로 인해서 저를 지목하고 했던 부분들은 납득하기도 어렵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관여 내지도 않고 저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만약 그 나중에는 아니라는 부분이 좀 아니다. 다른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 이렇게 연계됐다는 그 얘기는 있었지만 이게 공식화돼서 해명되거나 공식화돼서 이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유아무야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공기성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넘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가슴 아팠던 게 저는 그쪽하고도 관계가 없지만 그런 마음가짐도 없었는데 그 현수막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제 생활 자체가 그쪽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렇게 생활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떤 낭설들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걸 보면 참 그 흔한 말로 입들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모르겠고 그리고 일 것이다 갖고 이다라고 만들어 놓는 이 사회적 풍조가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대처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던 것은 오히려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더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제 자체가 순수하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유아무야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이거 어떤 해명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누군가는 그럼 저한테라도 좀 오셔서라도 이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계가 됐다. 이런 좀 말이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뭐 공황장애도 오시고 막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어려운 시기 지나갔습니다. 견뎌내셨습니다. 참 제가 요즘에 연말이다 보니까는 이제 각종 이제 봉사단체 표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는 올해 또 상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활동하면서 그런 상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사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표창이나 상을 이제 수여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묵묵하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모신 족구협회 권기성 회장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길어져서 20분이 훨씬 넘어서 계속 지금 이제 끊으라고 지금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있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되게 당혹스러워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인데, 한때는 제가 공황장애 비슷하게 와서, 사실은 제가 아까 권순실 부분하고도 좀 연계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생각할 게 좀 많아서, 제 개인적으로 일도 주변 분들은 아세요. 삽 들고 직접 현장에서 막노동식으로 일도 해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수막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좀 왔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농사에 전념해보자. 지곡에 아까 말씀 입족구가 있듯이 입농사를 짓는 임모 씨라고 있어요. 네. 그분을 한번 이겨보자는 마음으로 농사에 전념했습니다만 네. 올해 뭐 핑계지만 기후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망했고요. 그렇죠. 예, 망했고 그냥 김장만 해 먹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농사 아무나 짓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 이제 저 느꼈습니다. 엄청 전문 분야입니다. 그분들 네. 존경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시간도 많이 지났고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이게 뭐 할 말 많은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좀 아쉽고요. 다음에 한번 또 모실까요? 한번 더 2부 네. 한번 하시죠. 네. 저기 출연자도 섭외하기 되게 어려운데 족구협회 공기성 회장님은 섭외가 왜 이렇게 쉬울까요? 스스로도 나와주신다고 하고. 아무튼 공기성 회장님.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통 토크쇼 12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